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첫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장마 전선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남부 동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기온 22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25도, 울진 22도, 영덕 24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예산 낭비라며 반대해온 포항시의회 박경열 의원이 포항시 국장과 과장이 자신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부인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 운송업체가 수억 원대 관급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시 국장과 과장이 시의회 등에서 자신을 회유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부인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 운송업체를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의원님 체면 살려드리고 가족회사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한 모욕까지 제가 당해봤습니다. 밝힐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부인 명의의 폐기물 운송업체가 5년간 8억 원대의 관급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최근 2년간 포항시 등과 8천여만 원 상당의 운송 계약을 했지만 대부분 지진 복구로 인해 모든 업체가 투입되거나 포항시가 업체를 돌아가며 계약해 특혜는 없었다는 겁니다. 지진 상황의 특수 상황에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포항시가 불러서 한 것이고 그 전에 그러면 수의 계약을 누구에게 줬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놀라실 겁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지난해 포항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받은 슬러지 운반비는 380여만 원으로 전체 금액의 0.4%에 불과하다며 특혜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가족 회사가 가장 적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업체를 특혜를 줬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당 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출자금으로 운영해오다 노조 측의 부탁으로 친동생이 투자해 대표직을 맡았지만 경영 악화로 인해 친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고 이후 회사를 정리할 계획으로 부인이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경열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포항 하수처리장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포항시가 추진 중인 증설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해왔으며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혹을 제기해 포항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시민사회단체하고 일단 감사원 감사 요구라든가 국정감사 요구라든가 고발 조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편 시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곤륜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문제와 하수처리장 수의계약 의혹 등 3건의 사안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특별감찰관 3명이 포항시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패러글라이딩 대회의 경우 예산을 지원한 경북도 역시 피감 기관으로
경북도 의원이 조직원장을 맡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문제를 덮기 위한 면피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경주시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달여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주시 51번 확진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38세 여성으로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주시 성곤동에서 자가격리 중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주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맥스터 증설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고 찬반 기자회견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영태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사용 후 해결료 반출 약속이 4년 동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따졌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원전 내에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은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2004년도 이때 당시에 이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여기에 원전에 두지 않는다라는 원안이 통과가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맥스터 증설이 추진되고 있고 월성 맥스터는 임시 저장 시설이어서 관계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설을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로 해석을 하고 그 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최근 구성을 마친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3,000명 중에 선발된 150명이 26만 경주 시민을 대표할 수 없고 참여단 구성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며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5km 이내 주민 100분하고 5km 이외 50분의 비중은 시민들의 어떤 중론을 절대 모을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별 배분을 다시 한번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3,000명 가운데 150명을 뽑아서 150명에 대해서 2박 3일간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찬반에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제시를 하고 논란이 커지자 의회는 긴급 의원 간담회를 열어 맥스터 증설에 대해 논의했고 결의문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논란 속에 맥스터 찬반 기자회견도 이어졌습니다. 원전 소재 공무원 노동단체 협의회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즉각 반출과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고 경주시 청년연합회는 월성 2, 3, 4호기가 멈추면 지역경제 피해가 크다며 맥스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의 한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이 잦은 공사 지연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까지 나면서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립 현장. 진입을 막는 출입금지 안내문과 곳곳에는 건축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분양한 이 오피스텔은 당초 준공이 2017년이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공사는 40% 정도만 진행됐습니다. 현장 주변에 땅 꺼짐 현상으로 도로가 갈라지고 인근 건물이 크게 기우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공사가 재개됐지만 최근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포항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리자 배치가 안 돼 있어야 그쪽 계약 관계 문제긴 하겠지만은 감리가 없으면 공사를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지 공고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 계약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시공사가 부도까지나 매달 대출 이자 청구서가 집으로 날라오는 등 금융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계약금도 못 받을 망정 이 빚까지 우리가 다 끌어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융거래도 못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신용거래가 이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려면 이거 연체했다 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금융거래 안 됩니다 이거. 또한 시공사가 주차장 설계를 변경하면서 계약자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전체를 모아가지고 공천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여러 분양자한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조만간 감리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하청업체들이 전기료 등 이자를 납부하면서 준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분양 피해자는 60여 명에 계약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38억 원. 분양 계약자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만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우현동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 지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9일 3도주택이 추진하는 961가구 규모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포항시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다 우현동 일대 교통정체와 녹지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고 주민들도 반대 서명과 도시계획심의위원 항의 방문,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4월 경주의 한 공업고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준서 학생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기능반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공대위는 진상조사 결과 고 이준서 학생의 사망은 개인적 사유보다 기능반과 기능경기대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능반의 성과주의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능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나라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교육 재정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지방교육청에 주던 교부금을 대폭 깎기로 한 건데 경북의 경우 1,4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의 감액 추경은 리먼 사태 충격이 컸던 2009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교육청 예산의 90%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충당합니다. 이 교부금 재원은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서 마련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8%나 감소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이 감소분을 반영해 올 초 확정했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2조 원가량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은 1,400억 원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코로나 대응 추경에서 증액된 중앙정부 지원금이 1,470억 원인데 이 금액 대부분을 미처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 겁니다. 강당 증축, 미세먼지 대응 등 일선 학교에 배정된 1,300억 원의 환경 개선 사업, 방과후 수업 같은 교육 복지 예산이 당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어려울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일단 예비비가 한 440억 되는데 거기서 한 200억 줄이고 그다음 인건비도 좀 줄이고 최대한 좀 줄여보겠는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교육청 예산 총액이 추경에서 감액되는 건 리먼 사태 여파로 국세가 크게 감소한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 재정 축소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점차 줄이라고 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여유가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2,270억 기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본 그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재배정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예고된 무상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이 인접한 오천읍과 대송면, 연일읍 지역 8개 초등학교에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로 교실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숲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저감, 실내 습도 유지는 물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삼척연안에서 주변 정상 수온에 비해 섭씨 4도 낮은 냉수대가 출현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과원은 삼척연안 해역에 13.5도의 냉수대가 형성됐으며 24일까지 해당 연안에 16도의 냉수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울진과 영덕에서도 냉수대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 양식어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외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출입구가 막히면서 인근에 있는 약국들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손은빈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앞,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까운 약국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엔 약을 지으려는 사람들로 대기석이 꽉 찼습니다. 반대편 입구에 있는 또 다른 약국 앞입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썰렁합니다. 약국 안에도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한 곳으로만 가능해지면서 문이 폐쇄된 쪽 약국에는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하루 매출은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반대쪽 출입구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가 뭐 꽤 몇백 미터 되니까 연세 많으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환자분들은 현실적으로 더운 날씨에 오시기가 힘드시고 이용객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리 와가지고 요리도 놔두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빙빙 돌아서 이리 와서 댕기게 숨이 없는 차는도 힘들고 그래. 피해를 본 약국에서는 병원재단 소유의 건물이 있는 쪽 입구만 개방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재단 관계되는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쪽 반대쪽 오픈시켜 놓은 약국이 그쪽 출입구에서 가까운 약국이 그러니까 손님들 100%가 그쪽으로 거쳐서 와야 돼요. 저희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망하는 거잖아요.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약국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약국으로 통하는 길목에 가림막을 치고 차단봉을 설치한 겁니다. 손님이 한 곳에만 몰린다는 다른 약국에 민원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약국 측이 교통방해와 업무방해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병원 측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문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편의상 응급실과 주차장이 가까운 쪽 입구를 개방한 것일 뿐 재단 소유 건물과 관련해 이득을 보려 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과도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약국들은 환자들 편의와 인근 상권을 위해 출입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은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부터 남부 동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퇴근길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기온 22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포항이 25도, 울진 22도, 영덕 24도, 경주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내일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